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안철수가 출마 처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할 사람이죠. 예. 안철수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출마를 처리하면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은퇴에 가깝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국민의당 의원이 하는 말에 처음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다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돈 의원이 대선 끝나고 이틀 만에 인터뷰를 해서 다음에 출마해서 50% 넘기겠다고 발표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건 선거의 후폭풍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서 짧으면 1년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정상인데 선거 끝난 지 이틀 만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건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그 출마의 변에 대해서도 그 안중근 의사를 들먹이면서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도망강을 건너는 그런 심정, 얼어붙은 도망강을. 예. 그 말 자체가 영어 사전에 나오는 불쉿이라는 거예요. 이상돈 의원이 처음 왜 저렇게 맞는 말만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에게 이제 인지부조하다, 나르시즘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극중주의 자체는 불씨시다, 헛소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주의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 울트라 센터. 울트라 센터. 조작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당에서 그 서명한 예. 그러니까 안철수 출마를 찬성하는 예, 서명한 것도 조작이 됐다. 예, 원내위원장 그 예. 서명지가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안철수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그래야지 이제 언젠가는 조용해질 거니까 한 번은 겪어야 될 시끄러운 상황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심각해져 가는 게 국민의당 내 그 동계 사람들이 안철수를 출당시키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가는 것 같고요. 거의 뭐 분당 지경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가 출마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 출마를 강행하면 네. 분당까지 가는 거 아닌가. 안철수는 사실은 홍준표 따라가기거든요. 홍준표도 대선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나도 입장은 같은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당에서 실세라고 불리는 내가 이 당을 운영한다 그럴까요? 대표하는 것이 차후에 지방선거 같은 데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최소한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조작 이런 건 없었고요. 도의적으로 안철수 씨는 자기 계파, 뭐 이준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계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도덕적 책임. 이게 참 신기한 게 검찰이 박지원과 안철수는 사건에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종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초에 내가 봤을 때는요. 안철수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나랑 상관이 없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출마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국민의당이 한참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의원들 단체로 사과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물어요. 그 출마 여부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안철수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에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사과 해견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국민을 위해서 뭘 하네 어쩌네 저쩌네 별소리를 다 했지만 그때도 이미 당대표 출마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거 저는 보여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은. 정말 그렇다면 정말 재수예요. 정말 재수 없는 케이스죠.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제가 항상 궁금한 거지만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과연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 자기가 어떤 당 대표, 뭐 대통령, 뭐 이런 정치적 지분 확보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지위와 지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정치 그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과연 이게 뭐 생업으로서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궁금하고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정치를 하는 건지. 본인도 몰라요. 왜 하는 건지는 모를 거고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가는 거지. 제가 보기엔 정말 그래요.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최종 목표가 그냥 대통령 병이에요. 병.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MB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벌겠다는 목적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었죠. 그 박근혜 같은 경우는 나 대통령 그 자체가 목적이 그렇게 아버지 제사. 박근혜하고 대비하니까 이해되려고 하는 게 있네요. 박근혜는 아버지 제사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이 안철수 씨는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가 안 보여요.
목표는 보이지 대통령 되고 싶은 건데 목적이 안 보이고 정치를 하는 정치 철학이 새정치라는 말이 이미 망가진 지는 한참 됐잖아요. 울트라 센터 뉴 폴리티컬.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특유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그냥 엘리트주의처럼 보입니다. 한국에서 나만큼 똑똑하고 잘난 놈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뭐 더 좋은 대학 안 나온 사람도 대통령 하는데 뭐 이런 식의 마인드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 속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나는 뭐 의사였지만 뭐 바이러스 연구에서 한국 최고의 뭐 관련한 뭐가 됐다 이런 식의 내 실패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예전에 그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인드 속에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주의에 빠져본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안철수 씨의 지금 현재의 모습 같은 건데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만들었는데 뭐 내가 창업주인데 내가 회사 꾸렸는데 나보다 잘할 사람은 없어 이런 생각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실제로 정말 좋은 회사나 단체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제가 그 후로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만두면 그 회사 진짜로 망해요. 그 좋은 회사 아니죠. 그렇죠. 그 마인드인 거예요. 덕불장구식 마인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없으면 니들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건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년을 휴가를 가고 유학을 가더라도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리더예요. 리더의 레벨인 거죠. 나밖에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레벨은 리더 중에 1단계 레벨이고 내가 없어 잘 돌아갈 회사를 만들어주는 건 저는 3단계쯤 가야 되는 레벨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안철수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국민의당을 자기가 창당했다고 하는 이걸 어떤 사실적 기반,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자기가 국민의당에 엄청난 지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내잖아요. 그게 좀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주변 호남의 토 세력들한테 이용당한 측면이 크잖아요. 빙거. 네. 나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지하거나 인식하거나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그 측면은 완전히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인지도 그리고 유명세가 지금의 국민의 정당을 만들어냈다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게 보면 볼수록 좀 저 사람도 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좀 약간 모자란 경우인데요. 지가 이용당했다는 걸 몰라. 예. 안철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많이 있죠. 왜 근데 그들은 숨을 죽이고 안철수가 주도하게 만들어뒀을까요? 딱 하나죠.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선 주자도 없이 그냥 당 꾸려서 나오면 분명히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라고 하는 좋은 먹잇감이 있었던 거예요. 친문 패권주의랑 연결시켜가지고 안철수를 살살 이간질하면 틀림없이 안철수는 발끈해서 탈당해 줄 거야. 그래서 친문 패권이 싫었던 호남 국회의원들은 안철수를 지금껏 이용해 먹은 건데 그 이용의 유효 기간은 대선 때까지였던 겁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이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안철수에게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하는 거를 지지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거든요. 맞아. 지금 토론하면서는 나는 안철수 편을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속으로 생각해봤네. 네. 그냥 비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마 안 하고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 1, 2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어떤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 회자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100%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7, 80% 정도의 지분이,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이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그건 분탕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떼쓰기를 계속하면 안철수가 실질적으로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라고 봐요. 훨씬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당대표 출마를 적극 지지하는 거예요. 안철수 화이팅. 마치 이제 안철수를 편드는 걸로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철수 쪽에 그 출마 명분을 나름 확인해 준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사실 2% 오른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2포인트 정도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가 출마한 게 맞는다 이렇게. 예, 무려 40%가 폭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5%에서 2% 오른 퍼센트로 따지면 대단한 거라니까. 40% 폭등한 거예요. 다 대박인 어마어마한 거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도 1%포인트 정도가 올라서 15%를 넘어서 16%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대박이네요. 15%대 그 박스권을 깼어요.
와 그리고 민주당은요 여전히 50%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확장도가 떨어져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확장성이라고 합니까? 확장성이 떨어져요. 확실히 50%대밖에 머물러 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그 박스권 70%대, 70에서 80 사이. 네, 70에서 80 사이 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호남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보는 거거든요. 안철수가 자기 네 번째 자식으로 국민의당을 낳았다고 하는 측면은 자기 사람들을 엄청 심음으로써 친정 체제가 가능한 당을 만들었다는 자신감 때문에 선정배 정동영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또 정치를 최소한 20년 이상씩 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어쨌건 상황이 재밌어졌어요. 이런 거 보는 구경하는 싸움 구경이 너무 재밌잖아요. 8월 말 되면 안철수가 또 자기를 그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와 비교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에서 이제 서로 감정 건드리는 이야기 하면은 또 그것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반론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인신 비난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다 그런 거잖아요. 독불장군이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인신 공격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치고니 받거니 받다 보면은 당내에서 가장 불편한 관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당이 사실상 같은 당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왼수처럼 지내게 되는 이런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김현 두 분 방송에서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본 거죠. 실제로 안철수는 내년 보궐선거에 노원병에 출마할 것이다. 첫 번째 그런 예측이 하나 나왔고요. 재밌겠네요. 당대표 출마로 이미 그런 쪽에 대한 부끄러움, 그쪽에 대한 미안함 이런 건 접은 걸로 보인다. 이게 첫 번째 예측이고 실제로 호남권 국회의원들 버리고 가겠다는 게 안철수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소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합당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정치권에 굉장히 많다는. 그럼 확실히 그렇게 되네요. 피닉제 이은 피닉수 이렇게 예. 영혼이 죽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신선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 국중주의가 그거잖아요. 네. 사실은 엄청나게 보수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틈새 시장으로 어떤 네이밍을 하나 해서 우리나라에 분명히 중도 시장이 엄청 존재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진보 쪽 아젠다를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사실은. 진보 보수 사이에서. 그러다 보면은 바른정당화되고 바른정당화되면 결국에는 새누리당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극중주의 그 발언을 들으면서도 그 안철수 의원이 처음 그 정치 데뷔했을 때 느꼈던 그 철학적 빈곤함이 그 국중주의라는 말에서도 똑같이 느껴졌거든요. 철학적으로 어떤 자연 철학이나 과학 철학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그런 국중주의라는 말을 생각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연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도구들은 다 자연계에 있는 걸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차용하는 것 뿐이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관념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극중주의라는 그 정말 한 25세기에 나와도 좀 어색할 만한 그런 용어를 말하면서 이 사람 정말 공부 안 하는구나, 고민 안 하는구나. 자기 꼬라지만 있지 어떤 그 타인의 학습 능력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 센트럴? 울트라 센터. 센터. 예. 센터 하면은 어감이 안 삽니다. 울트라 센터 이렇게 해야지. 안철수의 가장 브레인이 누굴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철수 브레인은 부인과 아버지밖에 없는 건가. 내가 봤을 때 김미경 교수와 안철수 아버지는 정치 몰라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국민한테 빚을 남기지 마라. 예.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비판하는 대상이 됐지만 그래도 정치를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이쪽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민주개혁 진영의 나름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상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뭐 친문 이쪽 분들한테 애정이 많지는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안철수 하나 키워야지. 그래야 뭐 나중에 또 뭐 어쩌네 저쩌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철수를 생각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철수가 좀 불운했어. 말의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뭐 제보 조작도 휘말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은 안철수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권이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한 2년쯤 지나고 3년쯤 지나고 이제 반환점 돌고 4년 정도 더 접어들었을 때는 실제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쪽에 주자가 누가 있나 보다가 안철수 어디 갔지 하는 어떤 언론 보도나 국민적 관심사가 생기면서 그때쯤에 어떤 모멘텀을 갖고 예.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과 전개 연대를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국민한테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안철수를 지금 지어내고 사람들이 안철수를 그립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또 안철수라는 지겨움으로 다시 다가오면 국민의당 전체의 색깔이 완전히 바래버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 방식으로 가는 건 정말 안철수의 참모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 빵점짜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그 사용하는 표현들, 그 뭐 독배를 마신다, 무슨 뭐 강을 건넌다, 안중근 의사를 비유를 하고 뭐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고 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너무 값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철학 없음이 너무 드러나는 것들인데 주변에서 어떤 보좌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빈곤해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 안철수가 최근에 자기 지역구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정이겠죠. 옛날 걸 말하면.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내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뻔뻔해지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한번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얼굴에 철판 깔았다. 한번 딱 깔고 나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계에 복귀하는 언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고 또 뭐 보궐선거 나가서 당선된다 이렇게 되면은 타고난 승부사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니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표현했던 그 말이 시대는 거 값졌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게 정말로 자기 갖고 있는 그 당내 지분이나 이런 걸 갖고 갑질하는 거예요. 당원들이나 국민한테 대놓고 정말 갑질하는 거예요. 그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 허탈했었어요. 이 사람이 당대표를 출마하는 게 맞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를 또 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이 왜 거기를 가죠? 보통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나 예. 구청장이나 뭐 이런 시장 선거 이런 거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데 가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당대표 선거하는데 뜬금없이 왜 거길 갔을까? 저는 좀 허탈했었고요. 이 사람 뭔가 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벌써 대선 기간이 온 걸로 착각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뭐 이런 그렇죠. 전략인가요? 클라우드 위에서 노는 어떤 그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푸나님이 배우가 누굴까, 멘토가 누굴까라고 하는데 저는 감은 잡았어요. 이명박? 아니요. 그럼. 히읗 신문의 시옷 기자라고 있는데 그 기자 같아요. 그 기자가 오늘 쓴 기사를 보니까 히읗은 와, 한겨레죠? 예, 한겨레 그 시옷 기자라고 있는데 대단해요. 안철수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정동영과 천정배와 안철수의 발언을 3개를 놓고 누가 이 중에 진정 호남과 대한민국과 정당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정치인일까요?라고 맨 마지막에 물음을 달아놔요. 신기하네. 국민의당 당원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발언들을 딱 보면 이게 발언을 딱 읽어보면 안철수가 그나마 제일 낫네 그 발언이 텍스트를 보면. 근데 나도 정말 순진했던 게요. 우리도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그 매체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죠 우리. 근데 저도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확실히 예전에 한겨레 신문은 아닌 것 같죠. 맞아요. 뭔가 있어. 이게 그래서 참 내가 정말 순진했구나. 우리 사실 관련한 전공하면서 한겨레 신문은 저한테 성역 같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저도 대학 다니고 그럴 때 한겨레 신문 논설이나 사설은 빼놓지 않고 메일을 받거든요. 교본처럼.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상해졌어요. 정말 안철수의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덕인 객인 뭐 그렇긴 해요. 사실 출마하신 분들이.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좀 고민할 지점도 생길 수도 있어요. 안철수라는 사람을 아예 이제 보수 진영 후보 사실상 앞으로 만약에 대선이 한 5년 남았다고 치면은 그쪽 진영으로 보면 사실 싹을 밟아서 죽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건 중도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지 못하는 표를 바른정당과 또 안철수가 나눠먹는 어떤 관계라고 보면 이제는 영원히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 뭐 정동영이나 천정배에 대해서도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올라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완고하게 지역주의에 기대면서 국민의당을 유지를 잘해버리면 또 민주개혁 세력에게는 그냥 안철수가 있다면 말이에요. 중도 느낌이 좀 나는데 천정배 정동영으로 대표되는 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예. 사실 민주개혁 세력 쪽에 또 색깔도 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스탠스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렇게 희망하는 건 안철수만 빠지면 국민의당이 지역 정당으로서
남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이 수월해지지는 않겠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통일 정책이라든지 어떤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 존재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안철수가. 지금 우리가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될 뭐 법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는 게 국민의당 내부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모든 이목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철수가 제거된 다음에 국민의당이 그 공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시각이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안철수 씨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심으로 안철수 입장에서만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정치가 눈에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네. 보면. 저런 방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자기 재살 깎아먹기. 뭐 대선은 어문간평심 그냥 어떤 지역 같은 데 기대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천년만년 해드실 딱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노원병에 안철수가 출마를 하게 되면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황창호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프레임을 짤 때 당의 시각이 어느 쪽이 황창호로는 약해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강력한 사람을 뭐 내리꽂자. 예를 들면 노원구청장 그 능력 있는 분 제가 예. 압니다. 근데 지방선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능력 인정받으면 국회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단순한 그런 구조로만 저는 공천을 하게 된다는 건 저는 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안철수가 악인 이미지와 그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훨씬 황창호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 같은 것들이 그렇죠.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다는 오히려 프레임 짜기는 훨씬 더 좋을 예, 수도 있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인지도가 높냐 세냐 이런 식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과연 이게 뭐 생업으로서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궁금하고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정치를 하는 건지. 본인도 몰라요. 왜 하는 건지는 모를 거고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가는 거지. 제가 보기엔 정말 그래요.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최종 목표가 그냥 대통령 병이에요. 병.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MB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벌겠다는 목적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있었죠. 그 박근혜 같은 경우는 나 대통령 그 자체가 목적이 그렇게 아버지 제사. 박근혜하고 대비하니까 이해되려고 하는 게 있네요. 박근혜는 아버지 제사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이 안철수 씨는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가 안 보여요. 목표는 보이지 대통령 되고 싶은 건데 목적이 안 보이고 정치를 하는 정치 철학이 새정치라는 말이 이미 망가진 지는 한참 됐잖아요. 울트라 센터 뉴 폴리티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특유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그냥 엘리트주의처럼 보입니다. 한국에서 나만큼 똑똑하고 잘난 놈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뭐 더 좋은 대학 안 나온 사람 또 대통령 하는데 뭐 이런 식의 마인드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 속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나는 뭐 의사였지만 뭐 바이러스 연구에서 한국 최고의 뭐 관련한 뭐가 됐다 이런 식의 내 실패는 없어. 자기 입장에서는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예전에 그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인드 속에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주의에 빠져본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안철수 씨의 지금 현재의 모습 같은 건데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만들었는데 뭐 내가 창업주인데 내가 회사 꾸렸는데 나보다 잘할 사람은 없어 이런 생각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실제로 정말 좋은 회사나 단체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제가 그 후로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만두면 그 회사 진짜로 망해요. 그 좋은 회사 아니죠. 그렇죠. 그 마인드인 거예요. 덕불장구식 마인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없으면 니들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건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년을 휴가를 가고 유학을 가더라도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리더예요. 리더의 레벨인 거죠. 나밖에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레벨은 리더 중에 1단계 레벨이고 내가 없어 잘 돌아갈 회사를 만들어주는 건 저는 3단계쯤 가야 되는 레벨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안철수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국민의당을 자기가 창당했다고 하는 이걸 어떤 사실적 기반,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자기가 국민의당에 엄청난 지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내잖아요.
그게 좀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주변 호남의 토 세력들한테 이용당한 측면이 크잖아요. 빙거. 예. 나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지하거나 인식하거나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그 측면은 완전히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인지도 그리고 유명세가 지금의 국민의 정당을 만들어냈다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게 보면 볼수록 좀 저 사람도 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좀 약간 모자란 경우인데요. 지가 이용당했다는 걸 몰라. 예. 안철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많이 있죠. 왜 근데 그들은 숨을 죽이고 안철수가 주도하게 만들어뒀을까요? 딱 하나죠.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선 주자도 없이 그냥 당 꾸려서 나오면 분명히 망할 거라는 것을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라고 하는 좋은 먹잇감이 있었던 거예요. 친문 패권주의랑 연결시켜가지고 안철수를 살살 이간질하면 틀림없이 안철수는 발끈해서 탈당해 줄 거야. 예. 그래서 친문 패권이 싫었던 호남 국회의원들은 안철수를 지금껏 이용해 먹은 건데 그 이용의 유효 기간은 대선 때까지였던 겁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이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안철수에게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하는 거를 지지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거든요. 맞아. 지금 토론하면서는 나는 안철수 편을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안철수가 출마 처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할 사람이죠. 예. 안철수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출마를 처리하면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은퇴에 가깝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국민의당 의원이 하는 말에 처음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다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돈 의원이 대선 끝나고 이틀 만에 인터뷰를 해서 다음에 출마해서 50% 넘기겠다고 발표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건 선거의 후폭풍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서 짧으면 1년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정상인데 선거 끝난 지 이틀 만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건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그 출마의 변에 대해서도 그 안중근 의사를 들먹이면서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도망강을 건너는 그런 심정, 얼어붙은 도망강을. 예. 그 말 자체가 영어 사전에 나오는 불쉿이라는 거예요. 이상돈 의원이 처음 왜 저렇게 맞는 말만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에게 이제 인지 부조하다, 나르시즘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극중주의 자체는 불씨시다, 헛소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주의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 울트라 센터. 울트라 센터. 조작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당에서 그 서명한 예. 그러니까 안철수 출마를 찬성하는 예, 서명한 것도 조작이 됐다. 네, 원내위원장 그 네. 서명지가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안철수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언젠가는 조용해질 거니까 한 번은 겪어야 될 시끄러운 상황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심각해져 가는 게 국민의당 내 그 동계 사람들이 안철수를 출당시키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가는 것 같고요. 거의 뭐 분당 지경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가 출마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 출마를 강행하면 분당까지 가는 거 아닌가. 안철수는 사실은 홍준표 따라가기거든요. 홍준표도 대선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나도 입장은 같은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당에서 실세라고 불리는 내가 이 당을 운영한다 그럴까요? 대표하는 것이 차후에 지방선거 같은 데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최소한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조작 이런 건 없었고요. 도의적으로 안철수 씨는 자기 계파, 뭐 이준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계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도덕적 책임. 이게 참 신기한 게 검찰이 박지원과 안철수는 사건에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종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초에 내가 봤을 때는요. 안철수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나랑 상관이 없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출마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국민의당이 한참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회의원들 단체로 사과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물어요. 그 출마 여부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안철수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에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사과 해견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국민을 위해서 뭘 하네 어쩌네 저쩌네 별소리를 다 했지만 그때도 이미 당대표 출마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은. 정말 그렇다면 예. 정말 재수예요. 정말 재수 없는 케이스죠.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제가 항상 궁금한 거지만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과연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자기가 어떤 당 대표, 뭐 대통령, 뭐 이런 정치적 지분 확보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지위와 지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생각해봤네. 네. 그냥 비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마 안 하고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 1, 2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어떤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 회자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100%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7, 80% 정도의 지분이,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이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그건 분탕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떼쓰기를 계속하면 안철수가 실질적으로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라고 봐요. 훨씬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당대표 출마를 적극 지지하는 거예요. 안철수 화이팅. 마치 이제 안철수를 편드는 걸로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철수 쪽에 그 출마 명분을 나름 확인해 준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사실 2% 오른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2포인트 정도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가 출마한 게 맞는다 이렇게. 예, 무려 40%가 폭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5%에서 2% 그게 오른 퍼센트로 따지면 대단한 거라니까. 40% 폭등한 거예요. 다 대박인 어마어마한 거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도 1% 포인트 정도가 올라서 15%를 넘어서 16%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대박이네요. 15%대 그 박스권을 깼어요. 와, 그리고 민주당은요 여전히 50%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확장세가 확장도가 떨어져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확장성이라고 합니까? 확장성이 떨어져요. 확실히 50%대밖에 머물러 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그 박스권 박스권 70%대, 70에서 80 사이. 네, 70에서 80 사이 박스권.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호남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보는 거거든요. 안철수가 자기 네 번째 자식으로